안녕하세요. 저는 혜성여자고등학교 진로교사 조복희입니다. 아, 오늘부터 이제 7차례에 걸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혜성여고 학생들을 위한 내용이지만 어느 학교를 다니든지 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다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부터 목차례를 살펴보시면 1번은 2025 대입 주요사항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왜 2025냐? 그러면 올해가 2022학년도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2022에 1학년입니다. 그러면 23에 2학년이죠. 24에 3학년이죠. 25에 대학교 1학년. 그래서 25년에 대학교에 들어간다. 그래서 2025 대입이라고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작년에 중학생이었잖아요. 작년에는 고1을 앞두고 있었죠. 고등학교 입학. 그래서 아마 작년에 2022 고1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2022년에 고등학교를 들어간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대학교에 들어간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네. 그래서 이제 1학년 학생들의 대입에 관해서는 2025 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학이 이런 거구나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보게 되는 수능이 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하는데 공부하는데 이게 뭐 국영수할 때 수학이 아니라 대학에 가서 수학한다라는 공부하는 거죠.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그 능력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뭐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 이 정도 최소한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 시험에 대한 말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에서 이제 학생을 선발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뽑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생들을 선발할 때 기준을 키 큰 학생 키 순서대로 선발한다든가 아니면 키가 작은 순서대로 선발한다든가 기준은 키죠. 아니면 눈이 좋은 학생, 시력이 좋은 학생 순서대로 선발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혈질이 잘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이제 선발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면 선발된 학생들을 모아놓고 나면 좀 제각각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할 수가 있다고요. 다 똑같고 일률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대학에서도 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들이 잘하는 것이 이제 좀 다 다른 학생들을 이제 모아놓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배울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다 똑같은 것보다 다 다양한 것이 이제 좋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 맞죠. 그래서 대학에서 소위 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학생들의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선발하는 교과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이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위주로 봐요. 그러나 종합 전형은 종합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학, 사실 또 전문대학이 굉장히 많은 인원수를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여기 앞에서의 대입은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대학, 우리가 보통 4년제 대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4년제 대학이라고 하면 조금 문제 있어요. 왜냐면 5년도 있거든요. 6년도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은 또 3년도 있고 2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대학은 2년 과정, 3년 과정, 4년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4년제 대학은 4년, 5년, 6년. 의과대학이나 약대 이런 데는 6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데 일반대학, 전문대학 이렇게 나와요. 대학은. 일반대학, 전문대학.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대학을 말하는데 이 앞에 특히 교과전형, 종합전형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일반대학 기준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학. 전문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대체로 이제 교과전형이거든요. 어쨌든 전문대학이 또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학도 조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 국가교육과정이 2015년에 이제 법으로 이제 고시가 된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혜성여고.
1교시 수업 끝나면 종이 지금 나고 있어요. 저희 수업 종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10분 후에 또 종소리 한 번 더 듣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는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이 교육과정이 도대체 뭐 어떤 거냐? 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우리 3년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할까?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생활은요, 뭐 중학교에서도 여러분이 겪었지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보고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보고 한 4번 보잖아요. 그럼 1학년이 다 가요. 그 다음에 2학년 시험 4번 보면 다 가고 3학년 4번 보면 다 가서 엊그저께 고등학교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이야? 뭐 이렇게 되죠. 그 3년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까?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잘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우리가 다 끝난 다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미리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여고의 사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멋지죠? 근데 이게 여름이 아닌 것 같네요. 아, 여기가 여름이네요. 봄, 가을, 네, 여름, 겨울. 네. 자, 그럼 첫 번째 2025 대입 주요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입 전형의 유형이에요. 아까 시작할 때 살짝 말씀드렸는데 학생부 교과전형. 예. 학생부가 뭐냐면 학교생활 기록부예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줄여서 우리가 학생부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학교도 이제 있지만 학교생활을 이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기록으로 남기죠.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학생이 학교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걸 보면 뭐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공부 외에 뭐 다른 어떤 것들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학교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학생이 학교에서 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공부잖아요. 교과 공부예요, 특히.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이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대학에 와서도 공부를 뭐 어떻게 하겠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죠. 그래서 대학에서 요거를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 자료라고 합니다. 대입 전형 자료로 이제 학생부가 지금 활용되고 있어요. 원래 목적은 뭐 대학에 보내서 뭐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라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학교 생활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급 학교에서 보기에 이전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구나. 이게 보이니까 사람이 안 변하거든요. 계속 공부하던 학생이 뭐 대학에 가서 논다. 그럼 잠깐은 놀 수 있어요. 근데 놀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맨 놀았어요. 이런 학생이 대학에 가서 갑자기 공부한다? 이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놀던 게 이제 배어 있어서 또 관성이라고 하죠. 하는 대로 한다는 거. 그래서 놀다가 공부한다. 어려워요. 공부하다가 논다. 이것도 어려워요. 공부하던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좀 더 하고 좀 덜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조금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씩 더 하다 보면 이제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안 하다가 갑자기 확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야, 너 어디 아프니? 그러잖아요. 또 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까지 조금 놀았다. 이런 친구는 고등학교에서 힘은 들지만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 교과 성적이 있어요. 교과 성적 우리가 학교에 오면 우리 지금 대부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주일에 5일 중에서 월화수목금 매일 7교시에 하루만 6교시 수업을 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학교에 따라 안 그런 학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7교시에 하루만 6교시. 그러면 5일 학교를 오니까 5, 7, 35. 그죠? 하루가 6교시니까 하나를 빼면 34시간. 일주일 수업 시간이 34시간이에요. 이 34시간 중에서 이 교과 수업이 30시간이에요. 30시간이고, 그럼 나머지가 몇 시간이죠? 4시간이죠? 이 4시간이 창의적체험 활동입니다. 중학교 때는 이 창의적체험 활동을 3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6교시가 이틀이었죠. 고등학교에는 창의적체험 활동이 하나 들어가지고, 4시간이 되고, 일주일 수업이 하루만 6교시고, 나머지가 이제 7교시인 거죠. 교과 34시간 수업을 하는데, 교과 수업이 30시간이나 돼. 많죠. 그 정적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 학생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교과 성적을 정량평가는 뭐냐면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얘가 뭐,
고등학교 성적은 이제 과목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학기 중에, 고등학교 성적은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기 기준으로 성적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1학기 2개, 1학년 2개, 2학기 2개, 3학년 2개, 6학기잖아요. 6학기 성적, 6번의 성적이 나오는데, 매 학기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고, 이제 그 학기 내 이제 뭐 수행평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합쳐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점수가 들어가요. 점수가 들어가지만, 점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같은 과목을 배웠던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우리 1학년은 다 똑같이 배워요. 그러니까 1학년 해석요구는 1반부터 12반까지 있어요. 그리고 1반의 학생부터 12반의 마지막 학생까지 다 똑같은 과목을 배워요. 그렇지만 이제 2학년이나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뭐 다 배우는 과목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과목을 안 배울 수도 있고, 또는 뭐 같은 또래 학생들이 뭐 절반만 듣는다든가, 아니면 3분의 1만 듣는다든가, 뭐 심지어는 10명만 내가 듣는 과목을 배워.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과목을 배운 학생들을 일렬로 세워요. 이 점수를 가지고, 일렬로 쫙 세워가지고, 등급이라는 걸 매요. 소위 등급이라는 걸 매겨요. 등급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러니까 등수로 말하면 예를 들어 100명이 이 과목을 같이 배웠다 그러면 1등부터 100등까지 있잖아요. 근데 등급은 1등부터 100등까지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앞에서 4명은 1등급. 그 다음에 7명. 그러니까 11등까지 되겠죠. 뭐 2등급. 그 다음 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이제 100등부터 96등 사이가 4명. 여기는 9등급. 그 다음에 또 뒤에서 그 다음에 7명. 이게 양쪽에서 대칭이에요. 8등급. 이렇게 해서 쭉 가운데로 이제 오게 됩니다. 가운데 오게 되면 이제 4등급, 5등급 이제 가운데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거 소위 9등급, 석차등급이라고 그래요.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다 쫙 일렬로 세워가지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나의 위치가 어디냐 그런 거죠. 그때 그 등급을 가지고 이제 등급을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생각하면 돼. 정량평가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산다 그러면 저울로 정확히 달아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량평가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정성평가도 있습니다. 이 정성평가는 예를 들어 사과를 산다 그러면 사과가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것들을 먹고 뭐 이 중에서 뭐 10,000원에 3개 뭐 이렇게. 근데 그 3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약간씩 무게 차이가 있잖아요. 정량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거. 대충 비슷하면 같은 그룹으로 보는 거죠. 이게 정성평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과를 10개, 사과를 3개 10,000원 그랬는데 어떤 거는, 4개 10,000원이야. 근데 이게 맛이 같으면 4개짜리가 사이즈가 작겠지만, 사이즈가 똑같은데, 이거는 10,000원에 3개인데, 이건 10,000원에 4개야. 그럼 3개짜리는 더 당도가 높다든가, 뭐 이렇죠. 좀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당도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도 당도에 따라 또 가격이 달라져. 그런 것들은 단순히 무게를 가지고 잰 게 아니라, 양으로 한 게 아니라, 성분을 본 거죠. 정성평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전형은 정량평가하는 거고, 성적을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교과 성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만, 이 교과전형에서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숫자만 들어가는데, 정학전형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학교생활 기록부나 성적표에 보면 이제 그 과목을 이 학생이 이렇게 잘했어요, 저렇게 잘했어요. 선생님이 막 미주알 고절 막 쓰신 거 있잖아요. 서술형. 우리가 시험 볼 때 앞에서부터 주르륵 선택형이야.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 근데 뒤에 가면은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과전형은 고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숫자로 나오죠. 계산기가 다 두드러지는 거. 컴퓨터가 성적 처리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서술형은 선생님 직접 다 채점을 하셔야 돼요. 얘가 이거 제대로 썼는지, 그 다음 꼭 써야 될 거 썼는지, 딴소리 안 했는지, 뭐 이렇게 종합평가죠. 네. 그래서 교과성적 중심으로 정량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학생부 교과전형이고요. 종합전형은 학생부 안에 당연히 교과성적이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아까 100명 중에서 4등까지가 1등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5등은 2등급이에요. 그럼 4등하고 5등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얘네들이 4등하고 5등 사이에서 1등급하고 2등급으로 갈라졌지만 사실 4등이나 5등이나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교과전형에서는 4등하고 5등은 달라요. 왜냐면
네, 해석용어 수업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은 끝나는 종목보다 좀 길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교과전형에서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달라요. 종합전형은 사실 4등하고 5등하고는 등급은 다르지만 큰 차이 없잖아요. 같다고 봐요. 경우에 따라서. 물론 이제 1등급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 1등이고 100명 기준 했을 때 이제 11등이면은 2등급이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1등급하고 2등급 무슨 차이가 날 수 있죠. 대신 11등하고 12등은 또 2등급하고 3등급 갈라졌잖아요. 그럼 12등이나 13등 나서도 또 별 차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을 하기 때문에 종합전형에서는 그 경계에서 갈라진 건데, 그걸 큰 차이를 두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교과 성적을 정성평가한다라고 합니다. 핵심은 교과예요. 왜냐면 일주일에 34시간 중에서 교과 수업이 30시간이고, 사실 학교라는 게 공부하라는 거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그것만 보는 거고, 여기는 이제 활동까지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국어 공부를 하는데, 국어 성적은 1등급인데, 얘가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국어 책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소설이 한 페이지가 나와요. 그죠? 근데 어떤 학생은 그 교과서만 공부하고 많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소설이 한 페이지가 나왔는데, 그 소설을 좀 도서관에 가서 이제 빌려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재밌어. 그러면 이 소설가가 쓴 다른 책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소설하고 유사하게 분류되는 또 다른 소설도 읽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국어 공부하면서, 이렇게 독서 활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공부한 학생하고 교과서만 가지고 한 학생은 달라요. 그런 것들을 같이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수능 최저하고 일부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일부라는 건 모든 대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대학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 수능은 이제 다음 타임에서 말씀드릴 건데, 수능 시험을 아무리 못 봐도 요 정도는 보고 와, 그런 뜻이에요. 수능 성적이 아무리 낮아도, 높아도 상관없는데, 최저, 아무리 낮아도 요 정도는 네가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거죠. 이걸 우리가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통과하는 상태에서 교과 성적 가지고 평가하겠다. 반영하지 않는 데도 많아요. 특히 종합전형에서는 요거 반영하지 않는 데가 더 많아요. 교과전형에서는 반영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는데, 요걸 반영하지 않으면서 그냥 요 성적만 평가하는 대학도 있지만, 요걸 반영하지 않는 대신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수능 체제를 적용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둘 다 면접도 보고 수능 체제도 적용하는 학교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 다음은 이제 논술 전형이라는 게 소위 있고, 글씨 크기가 다르죠.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선발은 별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논술은 그야말로 논술을 잘 쓰는 학생들. 특히,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소위 자연계 학과, 예를 들면 수학과, 화학과, 공과대학, 이런 계열을 이제 이런 계열은 보통 수학하고 과학의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이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학과에 가면은 수학과학이 기본이 돼서 대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학과들의 경우는 수학 문제, 서술형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국문과, 영문과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제시문이라는 걸 줘요. 글을 줘요. 글을 주고, 글을 쌓인 다음에 글을 요약해봐라.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글을 2개를 줘요. 2개를 각각 요약해서 2개를 비교해봐라. 뭐가 다르냐. 심지어는 글을 A, B를 주고 A 입장에서 B를 비판해봐라. B 입장에서 A를 비판해봐라. 아니면 네 생각은 어떠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논술전형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그 과목에서 선택형 문제라든가, 간단한 단답형 이런 거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걸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게 논술전형인데, 이 글자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일부 대학에서 해요. 이제 문제는 그 일부 대학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대학이 대부분 서울에 있어요. 그 서울에 있는 우리가 이름만 딱 대면 아는 대학 있잖아요. 그런 대학에서 이제 논술전형을 실시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대학, 그런 학교들은 아무래도 성적이 낮아요. 거기에 지원한 학생들은 논술 문제 주면은 백지내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데 이건 많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글씨가 제법 크죠. 예, 정시, 수능 전형 그랬는데, 그러면 얘가 정시면 나머지 3개는 수시라는 거예요. 수시.
정시에 수능으로 뽑아요. 아, 그럼 여기도 수능이 있는데? 예, 예, 여기는 수능도 점수가 있고 등급이 있거든요. 학교 성적처럼 학교 성적 100점 만점에 이제 점수가 나오지만 등급이 매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능도 점수도 있고 등급도 있는데 등급은 이제 그룹핑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시에서는 등급이 반영이 돼요. 근데 정시에서는 점수가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100점하고 99점하고 달라요. 100점, 99점 떨어지고. 예를 들어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입 전형이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글자 사이즈로 봤을 때 논술 전형은 많이 뽑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가는 대학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다. 이 네 가지 지금 큰 전형이 네 가지가 여기 지금 예체능은 빠졌지만 예체능도 뭐 종합전형 하는 학교 있고 교과전형도 하고 막 논술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체능 학생들이 특히 실기 보는 예체능을 지금 제가 뺐어요. 이 전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형을 목표로 내가 그 고등학교 생활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학교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전형 중에 하나만 목표로 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과전형하고 종합전형하고 실은 이 종합전형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이 교과선들이 대부분 좋거든요. 좋아요. 그러니까 교과전형하고 종합전형이 사실은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특히나 이제 근데 교과 성적은 이것만 보기 때문에 이 학생의 성적이 더 좋죠. 더 좋지만 사실 학생들이 이 종합전형으로 갔을 때 같은 성적으로 더 좋은 대학을 가거든요. 학생들이 더 선호하는 대학을 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목표라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서 수능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다만 여기는 이제 등급을 반영하니까 여기는 이제 세밀하게 하지 않죠. 네. 현재 이제 보통 평범한 일반고등학교, 해상여고는 평범한 일반고에 해당이 돼요. 해상여고 같은 평범한 일반고는 요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많이 가죠. 네. 사실 이 정시는 재학생들은 조금 불리해요. 졸업생들이 좀 좋은 성적을 내는데, 그럼 내가 재수하면 이거 잘 보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이, 이제 그 해에 수능을 보든, 아니면 이제 재수하면서 수능을 보든 잘 봐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어느 정도 한 학생이. 다만, 이게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교과전형이 우리 학교에 유난히 잘한 애들이 많이 모였어. 근데 해상여고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비슷비슷하게 평균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해상여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특정한 어느 학교, 그 동네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몰려갔다 그러면 상대평가가 안 좋죠. 예를 들면 해상여고에 왔으면 2등급을 했는데 잘하는 애들이 몰려간 학교에 가가지고 3등급, 4등급으로 밀어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학교 간 학생은 사실 교과전형으로 불리하죠. 그죠? 그 학생들은 교과전형보다는 공부는 하지만 등급이 그렇게 비교해서 나오니까 종합전형이나 이제 수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평범한 학교는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 교과전형은 이 학교의 상황에 따라 조금 불리한 학생들이 있으시죠. 그런 학생들이 이제 논술전형이나 아니면 이제 수능 정시에 이렇게 가죠. 근데 분명하고 해상여고는 평범한 일반고이기 때문에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으로 갈 생각을 하고 학교 공부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요게 이제 우리 학생들 궁금한 내용일 거예요. 2022 대입 그러면 올해 대학교 1학년이죠. 이 학생들은 작년에 고3이었어요. 예, 해상여고 작년 고3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갔는지 합격자 현황을 보여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가 있잖아요. 이 괄호는 예. 이거 지금 수시모집. 정시모집에는 여기 괄호가 없어요. 그죠? 네. 수시모집에는 괄호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고려대 3명 중에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로 이 3명 중에서 대학에서 이제 수능 최저 기준, 아까 수능 최저 말씀드렸죠? 적용하는 대학이었다. 여기 학생부 교과전형 있죠? 아까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 적용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다 그랬죠? 여기 대진대는 안 하죠. 고려대는 하죠. 삼육대는 안 하죠. 서울여대는 지금 1명 중에서 이거 하죠. 3명에 3명, 이렇게. 그래서 숫자가 이제 같다. 이게 지금 3명 중에서 3명이라는 거예요. 고려대를 3명 가고 3명을 더 갔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종합전형을 보시면 여기 가로가 없죠. 예, 수능최저 적용하지 않아. 그러나 이 아이들은 한 명 합격했는데 걔가 수능최저 적용, 이 아이들 수능최저 적용하는데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인문계요. 이 학생이 국문과, 영문과, 경영학과, 여기는 수학과, 화학과 이렇게 보면 이 학생부 교과의 가로가 많고 그 다음에 종합에는 가로가 이화여대만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합에는 수능최저 적용할 거가 적다고, 교과는 좀 많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논술을 보면 광운대는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나머지는 수능최저를 적용했죠. 그래서 가로하는 숫자는 수능최저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교과전형으로 뭐 인문계는 이제 학과를 구분한 거, 대학이 인문계열 학과에 13명, 그 중에 8명은 수능최저를 적용하는 것으로 봤죠. 자연계는 9명, 그 중에 6명은 수능최저, 더 많이 적용했죠. 그죠? 예체능은 그냥 제가 학교는 생각했어요. 한 명이 수능최저 적용했고요. 종합전형은 21명, 많죠. 여기 하시는 분보다. 그중에 수능최저는 1명. 여기 9명에서 18명. 그 중에 2명만 수능최저 적용하고. 논술은 7명이 갔어요. 여기 7명. 여기 수능최저 그 중에 5명. 6명, 그 중에 2명. 물론 이제 이렇게 합하면 교과전형으로 간 총 인원은 22명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23명. 여기도 이렇게 합하면 39명. 교과전형 22명보다 39명. 많죠. 종합전형으로 많이 가요. 해석으로. 네. 그 다음에 논술전형으로는 13명. 그 중에 수능최저로는 7명. 그죠? 그 다음에 정시에 보세요. 정시에 이제 수능 점수로 인문계부터 21명 많이 갔죠. 종합전형 21명까지처럼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8명 많이 갔어요. 여기는 뭐, 여기보다는 적지만. 근데 문제는 여기 학교를 보세요. 여기 교과전형을 보면은 뭐, 고려대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연세대, 뭐, 중앙대 한 명씩 보이죠? 그 다음에 종합전형을 보면은, 동국대도 보이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보이고, 뭐, 이화여대, 외대, 한국외대 이렇게 보여요. 여기는 뭐, 건국대, 그 다음에 뭐, 연세대, 이화여대 이렇게 보이는데, 뭐, 의대가 있어요. 여기 의대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근데 정시에 보면은, 네, 학교가, 연세대, 이건 원칙 캠퍼스, 미래 캠퍼스라고 그래요. 중앙대 1명. 그죠? 여기 자연계에는 학생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대학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인원수를 보면 많은데 이 종합전형하고 대학을 비교해보면 인원은 많은데 지금 대신대가 7명이잖아요. 그죠? 인원은 많은데 내용은 좀 부실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정시 수시 합해서 해석요가 작년에 인문계 모집단이 지원한 학생은 62명. 그 중에 이제 이 수능 최저를 적용한대. 물론 정시에서는 점수를 반영했지만 최저를 적용한대 14명. 그리고 8, 1, 5 이거 더한 거죠. 그 다음에 자연계 모집단위는 41명. 예체능은 7명 갔어요. 결국 해석요가 작년에 한 300명 정도 졸업했나? 그러면서 이제 110명이 이제 대체로 이제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학교를 갔죠. 그렇습니다. 해석요가 상을 보더라도 종합전형으로 많이 간다. 예체능에 혹시 예체능에 관심 있는 학생이 있을까봐 한국체육 특수체육교육과 교과전형으로 1명 갔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1명. 그 다음에 이제 신비본 학생 동덕여대 서울과학기대 성신여대. 그 다음에 이제 동덕여대 그 정시에 간 학생들 이렇게 있었죠. 아까 보셨던 내용이죠. 자, 해석요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이게 전국적으로 23학년도 그러면 이건 올해 고3이죠. 올해 고3. 올해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수시 모집으로 78% 뽑아요. 정시 22% 뽑죠. 그죠? 그 중에 보면, 이게 전국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보면은 정시가 많죠. 그죠? 그러면 이게 전국으로 이게 정시가 적다는 얘기는 뭐죠? 서울 수도권에 정시가 많은데, 이 비수도권은 수시가 이렇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는 비수도권일수록 더 많이 뽑아요. 정시에서 왜냐면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들 뭐 국가에서 그러잖아요. 정시에 많이 뽑아라. 그래가지고 이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뭐 23만 판을 보여주지? 우리는 25인데
25는 아직 안 나왔어요. 24도 안 나왔어요. 23은 지금 2학년이죠. 24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3학년 것만 보여드립니다. 24는 언제 나오냐? 우리 거 25는 언제 나오냐? 그러면 이 내용이 언제 나오냐면 2학년 4월 말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이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학년도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2학년 말에 여러분 건 나와요. 근데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거로 보십니다. 네. 수도권은 정시가 많다. 정시가 많죠. 정시가 많다 그래서 정시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도 수시가 이렇게 많이 뽑으니까 특히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정시에서 이거 아까 뭐 말씀드린 건데 정도로 그냥 가죠. 네, 요거 서울에 있는 우리가 서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뭐 가면 좋지만 집에서 가까우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 전형 유형별 모집인을 한번 봤어요. 일반 대학들 있잖아요. 이런 대학들이 일반 대학이에요. 전문대학이 아니라는 거죠.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정시 수능 위주. 이런 보세요. 수능을 엄청 많이 뽑죠. 이게 국가에서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대학들이 수능으로 안 뽑고 싶어요. 안 뽑고 싶어 해요. 이건 되게 많죠. 건대를 보더라도 수능이 1300명. 종합전형이 860명이에요. 많죠. 교과전형은 좀 적죠. 여기 논술 많고. 여기 뭐 고려대 같은 경우는 논술 없어요. 네, 수능이 1400명, 종합은 1500명, 많죠. 네, 교과는 870명. 동국대 볼까요? 교과 400명, 종합 800명, 논술, 수능 1100명. 논술은 좀 적죠. 서강대 보면 종합이 650명, 수능은 590명. 여기는 종합이 더 많죠. 네, 논술은 169명, 적죠. 우리 학교에서 가까운 시립대, 종합 630명. 정시 740명, 논술 70명. 그 다음에, 성균관대 1000명, 1400명. 외대, 우리 학교에서 가까운 외대. 종합전형 1100명, 정시 1300명.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요거 24 일정. 24 일정? 24 일정이 2학년이죠. 그 25 일정은? 이 일정은 언제 나오냐면 1학년 8월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2학년 학생들 건 나왔죠. 그래서 24 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1학년 일정은 언제 나오냐? 올해 8월에 나와요. 그때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수능입니다. 수능. 수능은 11월 이게 세 번째 목요일이에요. 세 번째 목요일.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3학년은 지금 고3. 지금 고3은 요렇고 요거는 지금 고2 세 번째 목요일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대충 세 번째 목요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전에 이제 9월 달에 원서, 이거는 올해 고3, 고2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서 접수,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9월에 하죠. 9월에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원기간이라는 건 예를 들어 뭐 면접을 본다, 논술 본다, 그러면 이제 대학에 가서 시험 보는 거죠. 면접 본다,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과전형에 지원하면은 보통 대학에서 이제 그 면접도 안 보면 자기네가 그냥 컴퓨터로 다 해버리죠. 그리고 합격자 발표하고 뭐 등록하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미등록이라는 건 뭐냐면 수시 모집은 6번 지원할 수 있거든요. 6군데. 그러면 6개를 다 합격한 친구도 있겠죠. 드물지만 대부분은 6개가 다 떨어져요. 그렇지만 6개가 만약에 다 붙었다 그러면 다 붙었다고 다 가는 건 아니죠. 하나만 등록해요.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등록을 안 하죠. 그럼 그 자리는 비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대학에서는 그 다음 학생들로 빈자리를 채워요. 충원. 그래서 앞에 미등록 학생이 생겨가지고 내가 충원해가지고 합격도 할 수 있죠. 네, 그런 게 진행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11월에 수능 보고 수능 성적 시험 보고 성적표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은 12월 말에 성적표 나온 다음에 그죠? 그리고 이제 정시는 3군데 지원을 해요. 이제 대학들이 모여 있어요. 가군에 모여 있는 대학, 나군에, 다군에, 이게 가나다의 대학이 모여 있거든요. 그럼 가군에 있는 대학 중에 하나 지원하고, 나군에 있는 것 중에 하나, 다군 중에서 하나 이렇게 지원하죠. 글자 발표하고 등록하고, 여기도 3군데 넣으니까 다 합격하게 되면 하나만 등록해야 되죠. 그럼 미등록자 생기면 그 다음 학생이 충원해서 이렇게 합격까지 되죠. 그 다음에 정시까지 딱 끝났는데, 자, 대학에서 수시 모집했는데, 원래 수시 모집에서 몇 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다 갔는데 못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못 뽑은 인원은 정시로 넘겨요. 이걸 이월시킨다고 그래요. 넘긴다는 거죠. 다음 해로 정시 모집으로 넘겨요. 그럼 정시 모집을 원래 뽑으려고 했던 인원에다가 수시에서 넘어온 인원까지 합해가지고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게 되는데 이 기한 내에 역시 또 다 그 학생들이 막 빠지니까 미동력 생겨가지고 다 못 뽑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하게 되죠. 못 뽑아서 추가 모집을 할 수도 있고요. 막 학생들이 쭉 미동력 쭉 내려가다 보면 성적이 너무 나쁘면 대학 입장에서 끊어버리고 다시 추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추가 모집은 뭐 횟수에 제한 없이 마음대로 이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문대도 마찬가지예요. 전문대는 대신 1차, 2차라는 게 있어요. 수시 모집에. 아까 일반 대학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전문대학은 9월에서 한 번, 9월에 원서접수 한 번 하고요. 1차에. 그 다음에 2차에 또 11월에 또 2차 접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2차 접수 기간 중에 이제 수능을 보는 거죠. 수능을 가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보는 수능이 2025 수능이죠. 그 수능 안내 다음 시간에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